하는 주제. 여기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은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반영된다. 네. 자신을 따스하게 너그럽게 대할 때 우리가 생기를 되찾고 좀 평화로운 마음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과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딱히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 이게 관대함이란 게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도 되는 그렇죠. 거죠. 내 안의 관대함이죠. 조금 전에 제가 한 네. 문장을 읽어드렸다시피 타인을 향한 관대함은 내 안에 나를 향한 관대함이 없으면 진심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관대하다 안 하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뭔가 일을 하거나 할 때는 관대하지 못한 편에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계획된 스케줄 안에 일을 못하면 스스로 되게 불안해하거나 그걸 되게 신경 쓰여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뭔가 일을 다 못 끝내고 다른 걸 해야 하거나 뭔가 다른 일정을 해야 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적인 면에서는 관대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뭐 관계를 할 때는 되게 그냥 관대한 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도 좀 저한테도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스스로 제가 나 되게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괜찮게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관대함이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제 상태는 스스로를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채찍질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더 움직이려 하고 이렇게 막 내몰기도 하는데 결국엔 그게 계속되면은 지치게 되잖아요. 내 상태가 내 신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지치게 되면은 그때는 에이 몰라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상태가 내가 지금 진짜 평소나 이런 평이한 상태 뭐 컨디션 좋거나 평이한 상태까지는 제가 저를 이렇게 좀 해라 뭐 움직여라 뭘 하라고 부추기는 상태인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못 바치는 체력이나 뭐 지금 상태 정신 이럴 때는 이걸 그냥 일순간 놔버려서 몰라 쉬자 지금 뭐 할 게 있는데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돼 못해 이러다가 내가 나를 못 챙기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 상태가 내 짜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도 이제 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상태에 대해서 이 관대함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럴 것 같네요. 네. 이쯤에서 관대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네.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대함에 있어서는 가을날의 서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봄바람과 같이 따스하게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어릴 때 멋있다. 뭔가 멋있는 경지 같잖아요. 네네네. 나한테는 좀 냉정하고 엄격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따스한 인품이라니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속된 말로 이런 표현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네. 이 말은 우리가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봐주지 않는 오히려 역현상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되게 안 좋아하죠. 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반영이 된다. 나에게 먼저 관대해야 된다는 말이 어라? 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뭐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혹독하게 나를 이제 그 성찰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상황이 그랬어. 누구라도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자기 변명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이건 자기 변명 혹은 합리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관대함과 약간 구분하고 싶어요. 말이 되나 한번 볼게요. 네. 이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고 나면 뱃속이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찝찝하죠. 그렇죠. 예, 나만 아는 어떤 찝찝함이 네. 이 상황의 죄책감이나 뭐 이런 건 좀 떨쳐내려고 하긴 했는데 뱃속 어딘가는 좀 찝찝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이해하는 관대함은 내가 그럴 수 없는 변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 빅봉혁 대화의 언어로 보면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아파하는구나. 예를 들어 어떤 후회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이거 굉장히 슬퍼하고 아파하는구나를 허용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려고 이유를 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슬퍼한다는 건 그때 내가 한 행동 말고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아파하는 그 이유, 내가 놓친 욕구를 한번 헤아려 보는 거죠. 네. 내가 좀 따뜻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원성을 높였던 거네. 내가 이걸 아파한다는 건 내가 따스함을 좋아한다는 거구나. 야단치는 대신 나를 깊이 이해해 주는 거죠. 나아가서 그런데 내가 그때 그렇게 원성을 높였다는 건 그때 나한테 뭐가 중요해서 뭘 지키려고 했던 걸까? 그것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네.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는 욕구는 중요한 걸 테니까. 그게 내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대한 긴급함이었든 아니면 일이 제때 되는 그래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해서였든 네. 사실은 그걸 위해서 내가 그때 소리를 지르게 됐던 거구나. 이 행동은 내가 좀 후회가 되니 네. 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빅봉혁 대화가 안내하는 방법이거든요. 심지어 후회가 되는 순간에조차 그런 말을 공감하고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이걸 바라볼 수 있으려면 야단치는 상태가 아니라 자비롭고 따스하게 그 만족스럽지 않았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 이것을 저는 관대함이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변명과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그 합리화나 변명이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신 그 딱 합리화는 되게 찝찝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도 뭔가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저한테 적용을 할 때는 되게 그런 뭔가 차분하고 좀 따뜻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합리화를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남들이 모두가 몰라도 저는 그 불편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고, 관대함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함과 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근데 그렇게까지 딥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좀 명상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원래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겪었던 일을 과거로 회상하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뭔가 분노하든지 뭔가 이게 그 감정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좋은 일들이나 맛있는 것들 뭐 이런 경험들을 생각해보면 또 그때의 미소가 또 나오듯이. 근데 이제 내가 그러면 오늘 있었던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나를 좀 객체화로 좀 따로 두고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필요했구나라는 이런 좀 떨어뜨리고 보는 것들이 내 과거에 대한 뭐 명상?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 가끔 하는데 명상 수련을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앉아서 내 몸을 체크하라고 하는데 사실 생각 없이 있자가 사실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까 왜 그랬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이제 가끔 이렇게 그런 수련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또 이제 나를 돌아보는 네. 이제 좀 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와 접목이 되어서 저는 조금 신기한 것도 있고 좀 그런 경험들이 지금 혹시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좀 다른 나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적극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상이라는 말씀이 좀 반가웠는데 네네네. 그 비폭력 대화와 폭력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와 평화롭게 사는 이제 언어화되는 네. 소통이기 이전에 자기 알아차림인데 우리는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돌아보죠. 네. 근데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뭘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검사하는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비난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쵸. 왜 그랬어 멍청아. 네. 그리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늘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면의 목소리로 나와 대화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그 방식이 자비심보다는 매우 가혹한 것 같아요. 어쩌면 타인들보다 누구보다 나 자신한테 내 안의 목소리는 가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서 바로 그 나와의 깊은 대화를 하는 순간에 깊은 고요함과 관대함으로 나를 돌아본다면 조금 다르게 나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타인과 세상을 볼 때도 스며 나오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를 해하는 생각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자기 비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선생님 아까 생각을 안 있는 하고 것도 그것도 생각이다 네, 그랬는데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범상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생각을 안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간은 생각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다. 생각을 관찰하는 것과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생각을 관찰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생각이 계속 나오고 네. 내가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생각의 목소리들은 마치 우리 여기 이제 조명에도 미세한 소음들이 있잖아요. 있죠. 컴퓨터 돌아가는 네. 소리. 네. 근데 이게 의식하기 전에는 이 소음이 있다는 걸 별로 자각을 네. 못해요. 근데 소리는 분명히 있고 음. 우리 생체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도로 소음, 컴퓨터 소음. 네. 딱 꺼지면 그때 아까 시끄러웠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포착이 되지 않아도 내 행동과 내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이 내면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 대단히 비평하는 방식, 야단치는 방식,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으로 내 안의 목소리가 계속 떠들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나와 세상에 반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앞장에서처럼 상대의 장점을 찾아주고 싶어도 보이겠냐는 거죠. 그죠. 내가 시끄러운. 그죠. 천천히 고요해질 때 멈추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한테 이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 명상과 같이 좀 일어난 일들을 보는 일에 머물면 이 생각의 목소리의 속도와 양은 분명히 줄어들어요. 감각하는 순간.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일을 쓰면 정말 명상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의 관찰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의 관찰이란 게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계속 생각하는 게 생각의 관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생각의 관찰이란 말의 뜻이 조금 궁금해서.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미워. 네. 근데 생각은 내 느낌이에요. 네. 우리 대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내 얘기 안 들어준 것 같아. 이게 생각이잖아요. 네. 그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게 서운해져. 네.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면 그 생각이 또 내 감정을 불러일으켜. 네. 내 생각을 계속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내가 서운하다. 선생님 내 얘기를 안 들어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서운해져. 네. 내가 바라는 건 이게 들리길 바라는 거겠죠. 네.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싶구나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자. 따스한 눈으로. 네. 오늘 나에게 따뜻하다는 건 합리화나 변명이 아닌 진심으로 따뜻해진다는 것들과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어주다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